안녕하세요. 아시 5분 뉴스입니다.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영상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국내 주요 정치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정상외교 G7을 1박 3일의 일정으로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총 9명의 정상과 회담을 진행했고 HD 현대와 한화오션이 코리아 원팀을 꾸려 도전장을 던진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도 언급하며 관심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성사된다면 최대 60조 규모의 메머드급 프로젝트입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입증에 결정적으로 보이는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속보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이미 대우미래에셋증권의 서버도 압수수색을 했으나 그때는 안 나왔던 녹음 파일 수백 개가 이번엔 나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국제 주요 정치 뉴스입니다. G7에서 미국을 제외한 6개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은 공동 성명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첫날에도 러시아가 포함된 G8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한 것에 대해 18일 다시 미국의 기자들과는 내가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공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협상하기엔 너무 늦었지만 아무것도 늦은 것은 없다. 라며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 말만 남겼습니다. 이런 행보도 국제사회의 혼란을 부추기는데 이란 체제를 미국의 임의대로 교체한다고 해서 중동 사태가 진정되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해석이 짙습니다. 2003년 미국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지만 그로 인해 이란은 민주주의로 바뀐 것이 아니라 내전이 지속되고 이를 추가 진압하기 위한 미군의 희생도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 또한 본인 나라를 포함하여 이라크와 시리아 등을 위협하여 미군이 또 파병됐고 그중 일부가 아직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누구보다 이란 체제의 교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관되지 못하고 과시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본인도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 미국 증시와 국제 유가를 포함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만 더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유럽 또한 입장이 일관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때는 이스라엘을 비판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는 이란이 위험한 국가라 이란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라며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미국, 유럽 입장을 모두 들어보면 나름의 논리가 각자에게 있는 것은 같은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논리가 돈의 논리일 뿐 거창한 신념이나 대의는 그저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냥 다 제발 그만하고 석유값이나 기름값 그만 올렸으면 합니다. 그만 부셨으면 합니다. 경제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의 교환 가치를 고정하도록 설계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 법안이 미국 상원에 통과되어 하원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규제 법안이 생긴다는 것은 시장이 해당 코인을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한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리박스쿨 관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의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리박스쿨 사무실 문건을 입수한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리박스쿨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여러 단체, 즉 육사총구국동지회,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대한민국 역사지킴이 등이 작성하거나 관리한 문건들이 언론에 입수되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은 최소 9년 가까이 논의해온 체계적인 전략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문건이 다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와대를 공격하라거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 뉴라이트 교과서, 폰 잘 쓰는 교실 등을 운영해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이름의 줄임말인 자손군이 최소 4년 전에도 이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는 것이 드러난 문건이 있습니다. 특히 댓글 부대의 주요 타깃은 맘카페, 커뮤니티, 국회 가입, 청원, 베스트 댓글 등이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을 조작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다스려지는 만큼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노동 입법으로 고용보험 확대가 있었는데 이는 고용보험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시간으로 개편하여 프리랜서를 비롯한 엔잡러들도 월 소득 80만 원을 넘기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이르면 9월 말 법안이 국회로 갈 것이고 그 이후 적용 시기 등은 2027년에서 2028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창고형 약국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열린 창고형 약국은 유럽이나 일본 등의 약국과 유사한 형태지만 더 대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업계는 약물 오남용 등의 우려를 표했지만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에 민감해 한 종류의 약을 과하게 사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약사의 복약 상담과 지도 아래 약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 약국과 동일하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주요 뉴스입니다. 오픈AI가 미국 국방부와 2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군의 드론 방어 기술을 고도화하는 프로그램에 지난 12월 참여한 바가 있어 그 협업의 연장선으로 국방기술 영역의 AI 도입을 더욱 넓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농담 섞인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주요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